코로나 이후 변화될 부동산 투자 전략 윤승호 지음. 아빠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집에서 레코딩 하다 보니까 좀 딸이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부동산 투자 전략. 윤승호 님이 저자고요. 이분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흑수저 출신으로 기업 인수합병, 신규 투자, M&A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부터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회사 생활 5년 차에 2002년도 32세에 5년간의 월급을 아껴 모은 돈 1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요. 현재 18년째가 됐는데 2020년 현재 강남구 송파구 두 군데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되셨어요. 이 책은 2020년 6월 16일 날 초판, 2월 22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제가 간략하게 들어가는 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전망해본 부동산 투자 관련 견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WHO나 정부에서 발표한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만 본서에서는 편의상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로 지칭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의 현생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사태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 사회학자들의 반응과 예측은 대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으로의 인류는 BC, 비포 코로나와 AC, 애프터 코로나의 두 가지 시대로 구분될 정도로 모든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예전과 같은 생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며, 둘째는 결국 코로나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될 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 인류는 다시 예전대로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저자는 능력의 한계로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거창한 견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인 두 번째 예측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및 질병은 코로나 말고도 아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오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에이즈, 각종 암, 독감 등이 그 예입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 등 영양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 주요 사망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WHO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비만으로 유발된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73%에 달하는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인류는 조금씩 위협 요인이나 질병들을 극복해 가면서 꾸준히 평균 수명을 늘려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00년도에 태어난 미국 어린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47세였으며 2016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역시 1990년 71세, 2000년 76세, 2010년 80세, 2018년에는 82세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100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 강화 캠페인으로 인해 겨울철 독감 발생 빈도가 예년에 비해 30% 가량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개월 또는 수년가량 감소하여 2015년이나 2010년도 정도 시점의 평균 수명으로 잠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의학, 과학, 경제, 위생, 환경의 발달로 인해 다시 평균 수명이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의 특성 및 이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경제 활동 역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서히 회복되리라 예상합니다. IMF, 리먼 사태 등 과거의 예를 보아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에서 3년 뒤에는 결국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 분위기 역시 경제 활동의 정상화와 더불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을 떠나 인구 통계적인 요소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 불경기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세금을 쓸 때는 많아졌고 조세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2차, 3차 충격을 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들, 특히 건설 업종의 유동성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래 계획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 역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원래 계획보다 크게 줄어드는 현상 역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증권 시장을 벤치마킹으로 살펴보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가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초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개별 주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로 인해 기본 체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자동차, 항공, 여행 등의 업종은 더욱 하락폭이 컸으며 소위 개인 간의 접촉이 없는 언택트 기반의 인터넷 네트워킹과 관련 주들은 더욱 고평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의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도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주변 환경의 위생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떨어지고 개별적인 동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보장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인구 통계적인 요소, 정책 기조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각을 기반으로 향후 독자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수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시기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고 나아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뉴 패러다임. 코로나19가 향후 부동산 투자에 미칠 영향을 전략, 정책, 투자, 비전의 4가지로 나누어 시각화된 도표로 요약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코로나 신인류라는 신조어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각 4개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략편, 코로나 이후의 전략, 그리고 정책편, 코로나 이후의 정책, 투자편, 코로나 이후의 투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비전,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트 1의 전략편, 부동산은 어떤 변수로 움직일까? 제목만 읽자면 전략 1. 한국인의 전통 부동산 투자. 전략 2. 일본 부동산은 침체를 딛고 다시 상승. 전략 3. 부동산을 움직이는 7대 변수들. 전략 4, 전략 5, 전략 6, 전략 7, 전략 8, 전략 9까지가 부동산을 움직이는 7대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략 10은 부동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이렇게 전략편이 설명되어 있고요. 정책편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책 1. 주택 정책과 집값 변동률. 정책 2.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언제 어떻게 변동했을까? 정책 3. 정책 결정자들의 속마음이 궁금해. 정책 4.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져서 부동산은 끝났다 주요 내용. 정책 5. 어떤 주택 정책의 결과. 정책 6. 임대업 규제책 시행. 정책 7. 서울 외곽 위주 공급 3기 신도시 정책. 정책 8. 토지 보상금은 어디로. 정책 9. 대출 규제로 가격 상승 방지 및 전세 대출도 규제. 정책 10. 수도권 공급 대책, 토지 공개념, 부동산 국민 공유제. 파트 3. 투자편.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까. 투자 1. 부동산 단타 매매와 갭 투자에 대해. 투자 2. 개발 정보 수집과 현장 답사를 중시하라. 투자 3. 더 빠른, 더 편한
개발 정보를 중시하라. 투자 4. 알아야 보인다. 투자 5.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투자 6. 다양한 투자 방식을 공부하고 받아들여라. 투자 7. 아파트 단타 매매 노하우 사례. 투자 8. 양도세를 겁내지 마라. 번 돈에서 낸다. 투자 9. 부동산 규제를 이해하고 향후 풍선 효과에 주의하라. 투자 10.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부동산 투자. 비전편 네 번째입니다. 파트 4. 자신만의 비전을 세우고 인내하고 노력하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읽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전 1. 당신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또한 그 의미는. 비전 2.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계속 유효한 이유는. 비전 3. 비전을 키우는 방법. 비전 4.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12가지 이유. 비전 5. 부동산 투자가 월급쟁이 회사 생활에도 좋은 점. 비전 6. 30대 중반 직장 여성의 강남 입성 스토리. 비전 7.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갖춰야 할 준비. 비전 8. 부동산 투자 관련 무료 자산 사이트 및 블로그 탐독. 잠깐만요. 잠시 딸이 나타나서 녹음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비전 7.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갖춰야 할 준비. 비전 8. 부동산 관련 무료 자료 사이트 및 블로그 탐독. 비전 9. 부동산 재테크 추천 도서 10선. 비전 10. 잘못된 비전의 실제 사례. 네, 이렇게 책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앞쪽을 보면서 뭐 부동산 변수 이쪽은 막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읽긴 읽었는데 머리에 잘 남진 않고 또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트 3 부동산 동산을 어떻게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까 파트 3랑 파트 4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저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추천 도서를 보면서 이 책도 좀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좀 봤고요.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투기와 투자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을 저자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논리 있게 설명하셨더라고요. 투기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재화를 이용해서 일을 벌리는 바람에 본인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것을 투기라고 하고 있고, 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되고 그동안 부자, 뭐 아파트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구나,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 연습을 하듯, 자전거를 잘 타고 싶으면 자전거를 또 이렇게 타는 연습을 하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고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19가 또 발발되면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정책들을 지금 이렇게 실현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는 약간 다른 사회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또 정권에서 말하는 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말하는, 우리가 중국식 어떤 경제들을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는 현재 시장에 적합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겠고, 아시겠지만 수원 영통도 투기 과열 지역이 되면서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낼 수 있는 그거 한도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파트 예전에 할 때
가점제랑 추첨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실 추첨제는 없어진 상태죠. 가점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40대 정도 또는 그 이후에 연령이 있는 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그런 거를 거의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변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봉급 말고는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떤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의 지혜들이 있죠. 이 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품을 팔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사실 이 책 한 권으로 저희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경제 관련된 도서도 많이 보고 또 이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이 윤승호 님이 추천한 10가지 도서가 있거든요. 이분은 최소한 100권 이상 읽어야 된다. 경제 관련 도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시성 작가가 한 파트를 맡아서 썼고요. 홍대리 시리즈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독서의 참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쌓았던 엄청난 그 축적된 그 노하우를 단시간에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독서거든요. 그리고 이 독서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독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제 느끼자면 쉬운 책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고 중간중간에 차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간단한 지식, 뭐 리모델링도 나오고 뭐 공실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여러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약간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또 차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냥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6월 달에 나온 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또 지금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 내용들도 그래도 상당히 최신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책을 통해서 개략적인 그런 감각들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건전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이 재물관인 것 같아요.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재산들을 잘 또 유지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공부들이 서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이 재산 능력들을 잘 증식시키거나 또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원에서 책 읽는 아빠였습니다.